혼자 듣는 옛날 이야기 야담진담 시작하겠습니다. 추풍령으로 향하는 길목.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8번째 과거길에 오른 32의 선비 이수리는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등불이 어렴풋이 비치는 주막 앞에 섰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방은 있습니까? 그녀가 슬쩍 붉어진 얼굴로 속문을 열자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띤 주모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주모의 하얀 목선과 단아한 자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손님, 방이야 남아있지요. 하지만 밥상을 차리려면 잠시 기다리셔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까만 눈동자는 깊은 모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술이나 한 잔 주시지요. 선비가 자리에 앉자 주모는 청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달빛 아래 술을 따르는 그녀의 손목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과거 길이 멀기도 하시죠? 주모가 술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 벌써 8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꼭. 선비의 말끝이 흐려지자 주모는 그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참 진중해 보이시네요. 꼭 이루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선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가는 동안 주모의 하얀 손목이 소매 사이로 드러날 때마다 선비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달빛은 점점 깊어갔고 취기가 오르며 주모의 눈빛은 더욱 무르익어 것 같습니다. 방 안에는 둘뿐이었고 밤 공기는 달뜨게 흘렀습니다. 주모는 가끔 선비를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선비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손님, 밤이 많이 깊었네요. 그녀가 슬쩍 붉어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취기가 오른 선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는 먼저 일어나 걸음을 옮겼고 선비는 그녀의 하늘하늘한 치맛자락을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짙은 어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옷고름을 풀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하얀 저고리만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침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호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춤추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이끌었고 호롱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달빛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 그녀의 신음소리는 마치 봄날의 꾀꼬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격정적이었고 선비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은은한 향기에 취해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떴을 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접혀진 편지 안이 베개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린 선비님께 어젯밤의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으시면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선비님과 하룻밤을 보낸 이는 제가 아닌 제 여동생입니다. 그 아이는 15에 나병을 얻어 얼굴이 일그러졌고 20살이 되도록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괴물처럼 대했고 그래서 그 아이는 늘 밤에만 살아왔습니다. 8번째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선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길은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나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선비님의 과거 길처럼 제 동생의 삶도 그러했나 봅니다. 어젯밤 동생이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속임수였으나 그 아이에게 준 선비님의 사랑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 마침내 자신의 핏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부디 저희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사랑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비님의 과거 길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합격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주막주인 서시올님. 편지를 다 읽은 선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고 어젯밤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술인 선비는 그날로 주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았고 그 기억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그는 승정원의 관리가 되어 1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 무렵 그는 경상도 암행어사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한양을 떠나 추풍령을 넘어 경상도로 향하는 길. 문득 10년 전 자신이 과거 길에 올랐던 그 주막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높은 관리가 되어 다시 찾은 이 길. 옛 기억을 더듬어 그 주막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젊은 날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그네님. 주모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선비님. 아니, 이제는 대감이 되셨나 보네요. 주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낯섦과 친숙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의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동생은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해했답니다. 이수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호라합니다.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수리는 주모에게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모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이수리는 백발이 된 후에도 종종 그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에 뜨거웠던 하룻밤, 세상의 편견에 가려진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맺은 소중한 결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 여길 때 운명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콕 눌러주세요.